남자가 이끌어야지. 뭐 여자가 이끌 거야? 우리 이제 키스 여자들한테는 여기에는 말려들면 안 되고 차분하고 그냥 압살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셔야 돼. 이게 아니다? 그럼 칼같이 방생이고. 새롭게 탄생 유제달 기초부터 상급 화술 필수 루틴 스택도 그냥 몽땅 짜서 넣어놨습니다. 자, 만나면 안 되는 여자. 형이 앞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업 잘 읽어놓고 막판에 가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다 털리는 그런 사람 얘기해줬는데 우리 영상 잘 보고 절대 만나서 안 되는 여자 좀 잘 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니 뎁하고 앰버 허드 사건 이런 거 알잖아, 그치? 또 뭐 있어? 윌 스미스도 있고 많아요. 뭐 외국 말고도 우리나라도 많지. 유명한 학원 강사, 회사 멀쩡히 잘 다니던 안타까운 친구, 이렇게 잘못된 파트너는 인생을 완전 파탄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읽어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친구도 어느 날 만난 여자한테 모든 걸 다 잃고 자신의 자원하고 지위만으로 이거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여자를 만났을 거라고 착각했다. 여자가 가진 가장 유해한 신호를 놓쳐가지고 그냥 탈탈탈 털리는. 형이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권력 게임에서 상대 본성을 읽고 좀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남녀관계의 권력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프로로 떨잖아. 근데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 왜냐면 여자의 본능 중에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하이퍼감의 본능이 있거든. 선생님 그게 독성 여자를 고르는 것과 뭔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여자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처음에 좋은 의도로 착한 여자가 들어왔다가도 잘못된 신호를 주니까 내가 더 높은 가치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끌어들인 사람을 원래는 가치가 높았던 사람을 종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이런 일이 푸시한테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만나면 안 되는 여자를 가르는 이 6가지 신호 그거랑 함께 관계에서 권력을 되찾는 법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여자들 중에서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이게 남자의 동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책임 회피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 이런 여자들은 늘 남 탓, 세상 탓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게 미성숙하고 회피 전략의 표현이거든. 이런 여자들 특징이 남자 만나잖아. 그럼 항상 어떤 잘못이 벌어지면은 마치 남자가 잘못한 거, 내가 이 여자를 만난다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어. 죄책감 유발하고 그래서 더 투자하게 만드는 이런 데 되게 능숙합니다. 근데 우리 푸시들 꼭 기억하세요. 상대의 삶을, 그러니까 여자의 삶을 구원하려는 행동, 이거는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처음부터 멀리 하셔야 돼요. 알겠어? 딱 느끼는 순간 아름답게 방생 가셔야 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자를 만나다 보면 이게 실제 피해자인 순간, 그 다음에 관심을 사기 위한 어떤 피해자 역할을 하는 순간, 이걸 좀 구분할 줄 알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푸시들은 초반에 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 이게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보이는 순간 바로 쳐낼 줄 알아야 돼. 너한테 뭘 요구하거나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거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넌 나를 그냥 내버려뒀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자애들 나오면 바로 방생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 여자의 심리게임과 이 조작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테스트하거나 끊임없이 게임하는 거, 연락을 계속 일부러 늦게, 그래서 삼각관계를 막 암시해. 그러면서 널 막 시험하는 거지. 그래서 막 그래 나중에 그냥 시험해보려고 그런 거야. 오빠는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 그냥 아는 오빠 잠깐 연락했을 뿐이야. 막 이런 것들, 이런 행동은 불안정함하고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럴 때 보통 우리 푸시 친구들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런 테스트를 감정의 함정 테스트라고 착각하거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어? 너의 가치를 측정하라는 본능이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여기에는 말려들면 안 되고 차분하고 그냥 압살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셔야 돼. 이게 아니다? 그럼 칼같이 방생이고 이거는 형이 그동안 알려줬던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프레임 유지해주고, 오케이? 특히 이제 여자가 남녀가 섞여 있는 술자리를 자주 가는 애들 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자애가 무슨 오빠는 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너무 꽉 찌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떤 여자도 싫어하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푸시도 있거든. 이건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알겠어? 어떡하라고? 가차없이 쳐주셔야 돼. 압살시켜 버리셔야 돼. 너의 형벌로 압살을 시키셔야 돼. 그 형벌이란 뭐야? 방생 가는 거지. 차가운 표정으로. 여자를 만날 때 차가운 표정 질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차가운 표정을 져야 한다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래, 이런 여자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애들 있지? 비교하는 여자. 지연이 남친은 어떻게 했다는데, 지연이 남친은 저렇게 했다는데,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네가 결국 승진을 했어. 회사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게 됐어.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거나 어떤 취미를 하는데 네가 거기서 성과를 따냈어. 예를 들어서 네가 복싱을 했는데 칭찬해가지고 우승을 했다고 칠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하하지 않고 펌하거나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굉장히 문제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들 특징이 이제 끊임없이 비교 게임을 하거든. 막 질투심 자극하면서 너를 끊임없이 막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끌어들이는 이런 여자는 너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질투심만 더 자극합니다. 그 남자에 대한 질투, 이 여자가 만났던 과거에 대한 남자에 대한 질투까지 불러일으키거든. 이렇게 되면 너만 불행해져요. 바로 손절 가셔야 됩니다. 이런 여자들은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가 만났던 다른 남자에 대한 이런 질투 같은 거는 아무 의미
의미가 없고 그냥 여자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덫일 뿐입니다. 관계에서 파트너의 성공을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이 여자애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잖아? 그럼 그 남자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과 또 당연히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해 줍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 그 여자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고 만족할 수도 없는 여자인 거야. 자신의 내부 관계에서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고 외적인 무언가를 자꾸 끌어들여오는 여자니까 바로 뭐예요? 방생으로 후드려 까지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 이 병적인 시기심과 질투가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 합리적으로 질투할 수 있어. 뭐 오빠 여자 만나지 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여자 특성이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근데 휴대폰 검사하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들을, 그러니까 이성적 친구, 여자인 친구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해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맨날 막 짜증내고 막 질투하고 이런 여자들이 있어. 심지어 내가 취미 활동도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와의 시간 아니고 다른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짜증나.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오빠는 내가 소중하지 않지. 막 이딴 식으로 하는 여자들 있거든. 이런 여자 만나면 마찬가지로 불행해집니다. 사실 이 질투의 감정은 상대방을 위로 올려놓는 행위라고.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지. 불행하겠어? 행복하겠어? 불행해요. 이런 여자는 무조건 불행하게 됩니다. 만나면. 이런 여자가 내가 무언가를 하든 그런 막 질투.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푸시들이 막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관계의 원동력을 여자는 느낄 거 아니야. 아, 내가 조금만 이렇게 삐인 척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렇게 나한테 숙이고 들어오는구나. 원동력 삼는다고 이거를. 관계 원동력. 그럼 이 관계는 뭐야? 이미 독성으로 쩌들게 되는 관계입니다. 알겠어? 절대 하지 마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관계에서 여자가 항상 위로 올라가는 애들 있거든? 너를 막 시험에 하나 들려. 자기가 위인 걸 막 자꾸 막 확인하려고 하거든. 아까처럼 뭐야? 삐진 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 갈게 막 이런 거 하는 여자애들 있거든. 일부러. 지현이는 이번에 생일 선물 뭐 받았다는데 아 오빠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여자애들. 굳이 말할 필요 없거든. 근데 이런 걸로 네 반응을 보는 거야. 네가 그런 거 그때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렇게 하면서 널 통제하려고 하거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되면은 권력을 쥐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권력을 관계에서 뺏기지 않고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특히 그래. 처음부터 하이퍼감의 본능을 좀 이해하세요. 자기보다 높은 가치 남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네가 못 해버리면, 못 먹어버리면, 관계에서 권력을 못 먹어버리면 여자가 널 어떻게 보겠어? 자기가 위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걸 좀 이해 못하는 푸시들인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남자가 더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흔하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현재에도. 심지어 이건 노르웨이 같은 성평등 국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자한테는 본능적으로 아무리 말로는 여자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도 결국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강한 남성성의 남자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화적 마인드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관계에서 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는 남자가 남성성 보이면서 리드 잡고 기준 지키면서 프레임 유지할 때입니다. 만약 여자가 권력을 쥐면 하이퍼감의 본능상 너를 낮게 평가하고 환승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의 주도권에서 절대 네가 가져야 되는 남성적 리더십은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제다이 화술. 처음부터 어떻게 나를 쫓게 만들 수 있는지, 여거트를 보일 수 있게 만들었는지 수많은 화술로 형이 만들어 놨거든. 그거 보고 좀 제대로 배우세요. 알겠어? 그리고 뭐야? 그 상황에서 성적으로 리드하는 것도 당연히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끌어야지. 뭐 여자가 이끌 거야? 우리 이제 키스해. 입 좀 내밀어봐. 뭐 이렇게 할 거야 여자가? 입 벌려. 뭐 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할 거야 여자가? 그거 아니잖아. 네가 해야 되는데 스텔스 킨으로 쓱 신체적 언어란 거야. 터치의 미세한 기술. 이걸로 또 여자를 이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푸시들은 이걸 못하니까 자꾸 뭐 한 번 하려면은 100일, 200일 호텔 가서도 손만 잡고 지연아 작게 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우리 수강생들처럼 이런 톡을 좀 받아보라고. 여자가 먼저 화끈하게 만들어주잖아. 이제 이게 주도권을 인정받고 있다는 메시지거든. 자, 그 다음 만나면 안 되는 여자. 금전적 이용과 욕심, 이 본질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요구가 지나치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방 얘기를 꺼내거나 자기 친구의 뭔가 막 뭐 어떤 거 얘기하면서 고가의 선물, 파이낸스랑 이런 거 막 자꾸 얘기하잖아.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꽃배령 여자들은 이 파트너의 자원을 되게 따지거든. 형이 그래서 맨날 너희한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 바운더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자들은 분명 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본능적 가치에는 이 섹슈얼한 끌림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거든. 그 연애에서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형이 돈을 먼저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한테 지갑만 보이는 그런 여자애들. 그 요새는 좀 술술 좋은 여자애들은 잠을 먼저 자고 그 다음에 지갑만 바라보는, 돈만 보는 좀 그런 여자애들도 있거든. 요건 네가 잘 가리셔야 돼. 이게 순수한 끌림이 아니라 자원 추구의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대디를 원하는 거거든. 심지어 연애 상황에서는 더 조심하셔야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 네가 허락하는 거는 한번 허락하는 건 계속되게 돼 있어. 한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 같은 걸 막 들어주기 시작하잖아. 이후에는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돈을 좀 필요 이상의 돈을 좀 쓰지 말라고. 여자 만날 때 기본적으로만 쓰세요. 그 기본적인 건 뭐야? 네가 속해 있는 클래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 유해한 관계는 질투랑 통제, 책임 회피랑 금전적 이용, 이런 게 네 정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항상 게임을 행복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절대 애쓰시면 안 돼. 네 에너지는 너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여자의 하이퍼감의 본능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권력관계 누가 위인지 네가 상을 점해야 되는 거. 이게 너랑 여자한테도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쪽이
이게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알겠어? 여자는 리드하는 남자한테 끌리고 이런 남자들은 기준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건지 조리 될 것인지 여자 옆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조니 뎁 사건이나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유해한 사람과의 관계는 너의 뭐 명성, 재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자 만날 때는 연애부 그게 궁핍함에서 오거든. 여자를 워낙 못 만나는 거. 없으니까 희소하니까 같이 높게 치는 거거든. 항상 아까 배워가지고 좀 많이 만나세요. 알겠어? 그래서 뭐야? 이 권력의 언덕을 좀 먼저 점령하시라고, 여자 관계에서.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 뭔가 잘못된 여자인 것 같다? 그럼 가차없이 이 게임에서 벗어나시려고 하셔야 돼. 알겠어? 선택은 항상 네가 하는 거고 결과도 네 몫입니다. 통짜는 여자를 절대 따라가면서 조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 프레임 꽉 쥐고 뭐야? 왕이 되려고 하라고. 알겠지? 늘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부터 시작하는 거고. 알겠어? 아름답게. 아까 3일째 파이팅 하는 겁니다. 파이팅 하는 걸로.